내 삶을 바꾸는 울림. 손자병법. 손자병법에서 강조한 세 가지. 첫째, 싸우지 말고 이겨라. 둘째, 이겨놓고 싸우라. 셋째, 빠르게 승리하라. 이익이 있으면 위험도 있다. 먼저 헤아리되 승산이 없으면 싸우지 마라. 안정 속에 혼란이 있고 겁 속에서도 용기가 생긴다. 장수되는 사람은 병조를 마치 젖먹이 아이를 대하는 어버이같이 한다. 그럼으로써 그 병졸은 장수와 함께 위험한 깊은 계곡에 뛰어들 각오를 할 수 있다. 또 병조를 보는 장수의 눈은 마치 사랑하는 아이를 대하는 어버이 같아야 한다. 그러함으로써 병졸은 장수와 함께 죽을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언제나 의심하고 경계하여야 한다. 쓸데없는 이유나 불리한 정보는 알리지 마라. 전쟁은 적국을 멸망시키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적국을 파멸시키는 것은 어찌할 수 없을 때만 하는 방법이다. 알고 덤비는 자에게는 임기응변의 방법밖에 없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부지피지기 일승일부.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승리하고 한 번 패한다.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 적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 아무리 튼튼하여도 약점은 반드시 있다.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 우리는 느긋한 마음으로 수비에 임하여 멀리에서 와 기로에 있는 적의 내습을 기다린다. 이것이 잘 싸우는 길이다. 전쟁이란 모략을 써서 적을 속이는 길이고 상도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사람 위에 설 수 있다. 주군은 자기 개인의 노여움으로써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장수는 적에 대한 일시적인 분개하는 감정으로써 전쟁에 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모두 대국을 그르치기 쉽다. 우회를 직선으로 한다. 즉 간접적이지만 직접의 시료를 올리고 나의 재환을 전용하여 유리하도록 하는 일. 이것이 필요하다. 형세역전의 법. 급하면 돌아가라는 뜻이다. 지혜로 이기는 것이 첫째, 위협으로 이기는 것이 둘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셋째, 성을 치는 것이 최하등책이다. 적을 어지럽게 한 후 그 틈을 공략하라. 아무리 전쟁에 교묘한 자라도 오래 끌어서 성공한 예를 본 적이 없다. 처음에는 처녀처럼 조용하게 하고 일단 결심이 서면 그물에서 도망치는 토끼처럼 신속히 단행한다. 적의 간첩을 대처하는 데에는 먼저 들어왔을 경우 부드럽고 친절하게 맞아들여서 이것을 내 편으로 만들 생각을 한다. 후에 간첩이 적의를 나타내면 방어하는 기회를 주지 말고 빨리 처단해야 한다. 공격할 때는 허를 찔러라. 이로움으로 꿰어내라. 결단을 내리면 즉시 실천하라. 김은 새어나가기 마련이다. 승리는 병사들의 희생으로 거두어진다. 자신을 낮춰 적을 교만하게 하라. 수가 많다고 강한 것은 아니다. 능력이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보여라. 대의명분 없이 이를 도모하다 보면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리고 만다. 선택은 신중하여야 한다. 오래 끌지 말고 속전속결하라. 군이란 잘 다스려져 있을 때 사소한 방심에서 난리가 생기고 용맹을 뽐내고 있으면 비겁한 자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 군대가 강하다고 자부하고 있을 때 약함이 나타나게 된다. 방심, 태만, 안심은 모두 재앙의 근본이 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다. 새벽녘의 계획이 하루 일을 결정한다. 장수는 엄하면서 부하를 사랑해야 한다. 상황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상황 판단이 승부를 결정한다. 기선을 제압하면 주도권을 잡는다. 군사란 승리가 보이면 강해지지만 패기를 보면 약해진다. 싸우는 것은 병사들이다. 잘 대우하라. 일당백이란 말이 있다. 이것은 잘 훈련된 사병 한 사람이 훈련되지 않은 객명의 적을 당해낼 수 있다는 말이다.
충실할 땐 물러나 배비하라. 우리는 흔히 운수대통이란 말을 쓴다. 이것은 크게 노력하지 않고도 성공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 바로 여기에는 하늘이 도와주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하늘이란 단순한 기상기후와 같은 차원을 넘어 높은 의미의 하늘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신의 은총 같은 것 말이다. 싸울 수 있는 경우와 싸워서는 안 될 경우를 아는 자는 승리한다. 많은 병력과 적은 병력의 사용 방법을 아는 자는 승리한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마음이 같으면 승리한다. 조심스럽게 경계함으로써 경계하지 않는 적을 기다리는 자는 승리한다. 장수는 유능하고 군주가 견제하지 않는 자는 승리한다. 이 5가지는 승리를 미리 아는 길이다. 어떤 침략자도 자신을 침략자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군대의 형상은 마치 물이 흐르는 것에 비유된다. 물은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을 달린다. 싸움도 또한 적의 주력을 피하고 그 험한 곳을 쳐야 하는 것이다. 원칙은 응용하여야 빛을 볼 수 있다. 승리함으로써 더 강해진다.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돕는다.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정직도 지나치면 지혜가 없다는 증거다. 윗사람이 보여주는 용기는 아랫사람들의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과감한 결단력은 부하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눈치나 보고 우물쭈물하면서 불안한 가운데 시간만 보내게 될 것이다. 교묘한 용병이란 상산에 살고 있는 소련이라는 뱀을 다루는 것과 같다. 이 뱀은 그 대가리를 치면 꼬리가 나와서 휘감고 꼬리를 치면 개가리가 나와서 문다. 또 중간을 치면 개가리와 꼬리가 모두 나와서 태양에 온다. 전쟁도 이와 같은 전법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은 뒤에 싸운다.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움을 시작해놓고 뒤에 이기려고 한다. 비교 없는 판단은 독선이요 실패를 자초한다. 군대를 망하는 곳까지 투입해서야 비로소 군대를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고 죽음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데까지 이르러서야 비로소 살아남는 방법이 생긴다. 마음을 쉽게 털어놓고 나서 정작 본인은 맨주먹이 되어 있지 않은가. 도망가는 것도 상책 중의 상책이다. 체제를 갖추어야 재임을 쓸 수 있다. 군대에 충분한 군수품이 없으면 전쟁에 패하고 또 식량의 준비가 없이 싸우면 이 또한 패한다. 한 발자국 물러나게 되면 2발자국 전진하여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도 할 수 있다. 항우가 8,000명의 군사로 20만의 진나라 관군과 싸워 이를 쳐부순 것은 순전히 용기 때문이었다. 강을 건너오자마자 돌아갈 패를 불살라버리고 밥을 지어 먹던 속과 밤마마저 깨뜨려 버림으로써 자기 군대에게 결사의 용기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먼저 이길 수 있는 준비를 다해 놓은 다음에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린다. 능란한 전법이란 적의 고립을 노리는 것이다. 새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날아오르면 반드시 거기에는 복병이 있는 것이고 아무 일이 없는데도 짐승이 놀라 달아나면 거기에 적이 숨어 있다는 증거이다. 먼저 득과 실을 계산하여야 한다. 첫째, 열이면 포위하라. 10배 이상이면 싸우지 않고도 능히 적을 굴복시킬 수 있다. 둘째, 5이면 공격하라. 5배 정도 우세하면 정면으로 공격을 감행해도 큰 손실 없이 승리할 수 있다. 셋째, 2배면 분산시켜라. 적보다 약간 우세하면 적을 흐트러뜨려 놓은 후 공략하면 쉬이 승리할 수 있다. 넷째, 비슷하면 싸워라. 대등하면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한다. 다섯째, 적으면 물러나라. 적보다 적으면 방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족한 병력으로는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여섯째, 적만 못하면 피하라. 모든 면에서 열세여서 승산이 없으면 싸움 자체를 피해야 한다.